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이상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EEGSNet A Double Edge Cognitive Recognition Model Using Spike Neural Network입니다. 본 논문은 바이오메디컬 시그널 프로세싱 앤 컨트롤의 25년 기재될 논문이며 저널 임팩트 팩터는 4.9이고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인간의 인지상태 분류를 위해 스파이크 기반 인공신경망 SNN을 EEG에 적용해서 공간 스펙트럼 시간 SSD 차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뉴런을 모방한 PLIF 모듈에 어댑티브 스레시홀딩 적응형 임계감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일반화 성능을 개선한 SNN 모델을 개발한 연구입니다. SNN에 대한 백그라운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NN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는 실제 뉴런의 작동을 보다 정확하게 모사한 인공신경망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ANN 구조를 사용하며 좌측 그림과 같이 퍼셉트론이라는 기본 단위 노드 연결이 모여서 아래처럼 층 단위의 레이어를 구성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신경세포 간 시냅스 연결을 모사한 것이며 여러 개의 입력이 하나의 노드에 영향을 주고 또 이 노드가 다음 층의 여러 뉴런의 값을 전달하는 신경 구조를 재현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신경세포의 연결만을 모사했고 신경세포 자체를 완벽하게 모사한 것은 아닙니다. 좌측 그림을 보시면 퍼셉트론은 4.5나 3.3처럼 연속된 실수값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노드마다 이 입력 행렬과 가중치 행렬의 행렬곱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뉴런은 연속적인 실수 행렬의 곱셈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활동 전인 액션 포텐셜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이 액션 포텐셜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시간축 위에 스파이크 트레인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서 동작합니다. SNN은 퍼셉트론 대신에 이렇게 뉴런을 모사하는 LIF라는 기본 단위를 사용해서 레이어를 만들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노드가 연결된 구조는 똑같지만 각 노드들이 이 퍼셉트론이 아닌 LIF로 대체되며 입력으로는 이 실수 대신에 스파이크 트레인을 받도록 바꿔주면 됩니다. 즉 SNN은 연결 구조뿐 아니라 실제 뉴런의 계산 방식까지 모사한 뉴로모픽 인공신경망입니다. 이때 스파이크에 의해서 LIF에 누적되는 이 노드 값은 막전이 값이라고도 지칭합니다. 정리하면 ANN이 뉴런의 연결 구조만 모사한 공학의 뿌리를 둔 기술이라면 SNN은 LIF를 통해서 뉴런의 연결부터 내부의 계산까지 모두 모사한 생물학의 뿌리를 두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액션 포텐셜은 아시다시피 신경세포 내부에 칼륨이 많고 외부에 나트륨이 많은 환경에서 조건적인 이온 통로의 개방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처음에 신경절 전달 물질이 뉴런의 수상돌기 데드라이트로 입력되면 나트륨 통로가 일부 열려서 마이너스 70mV였던 막전이가 조금 올라가는데 이때 이 스파이크 액션 포텐셜 신호가 연속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막전이는 서서히 누출돼서 낮아집니다. 이러한 누출을 뚫을 정도로 연속적인 스파이크 입력을 통해서 마이너스 55mV 임계값에 도달해야 대량의 나트륨 통로가 열려 세포 밖에서 나트륨이 들어오며 순간적으로 30mV 가까운 액션 포텐셜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후에 이 액션 포텐셜은 세포 말단까지 전도돼서 신경세포 전달 물질을 다음 뉴런으로 분비시키며 칼륨 채널과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뉴런은 크게 세 가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오는 스파이크 값을 누적시키고 저장하는 인테그레이트 연산이고 두 번째로는 시간에 따라서 저장된 누적값이 서서히 낮아지는 누출, 리키 연산입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임계값을 넘을 시에 스파이크를 출력하는 조건부 발화, 파이어링 연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구현하면 LIF로서 동작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세포의 나트륨과 칼륨 이온 개별 전위를 계산해서 모델링한 호지킨 헉슬리 모델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LIF는 이 호지킨 헉슬리 모델을 간소화시켜서 인공신경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NN이 가지는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정보가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이렇게 이산적으로 띄엄띄엄 전달된다는 건 신호가 존재하는 부분에서만 전력이 소비된다는 것이고 신호가 0인 부분들에서는 전력 소비가 없다는 것이므로 이는 매우 낮은 저전력으로 동작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폰 노이만 구조에 의해서 계산하는 CPU와 저장하는 메모리가 따로 존재하고 이 둘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느라 병목 현상이 생기는 기존의 ANN과 다르게 맵리스터처럼 정보의 저장과 출력을 동시에 수행하는 소자를 통해서 데이터의 병목 현상 없이 CPU와 메모리를 합쳐서 하나의 장치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스파이크 트레인의 LIF 연산은 행렬곱 연산에 비하면 매우 가볍기에 계산량이 적고 빠르며 시간축 타임 도메인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장점은 하나로 연결이 되는데 저전력과 빠른 연산 능력, 그리고 하나의 통합된 소자를 사용한다는 점을 활용하면 아주 작은 기기에도 개별적인 AI를 짜넣을 수 있는 엣지 컴퓨팅이나 혹은 온디바이스 AI의 플랫폼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NN은 단순히 모델 구조에 대한 개발이 아니라 이런 하드웨어와 깊게 연결돼서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며 실제로 SNN에 대한 연구들은 어떤 AI 기업에 의해서보다는 반도체 기업에 의해서 진전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SNN용 하드웨어, 이런 맵리스터 같은 하드웨어 연구를 SNN의 모델 구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연구가 따라가지 못해서 정확도가 낮은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최근에는 SNN의 소프트웨어적인 모델 구조 개선이나 학습 방법론 같은 측면의 주제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22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된 논문으로 섬유 자체를 맵리스터 소자로 만들어서 별도의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없이 옷 위에 직접 SNN을 구현한 논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진행했던 이텍스타일 연구와도 일부 연관이 있고 또 BCI 개론 수업 발표를 위한 논문 공부도 겸해서 이번 저널 미팅 논문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와 관련이 깊긴 하지만 이런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이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스파이크 트레인은 기본적으로 시간축에 따른 스파이크의 타이밍 정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이 스파이크 트레이너로 변환해서 SNN에서 처리하면 타임 도메인의 템포럴 인코딩이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도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EEG를 시간축까지 포함하는 4차원 데이터로 변환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SNN은 기존 인공신경망의 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잘 아시듯이 보통 인공신경망은 프레딕션과 트루 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한 학습을 진행합니다. 어떤 인공신경망의 최종 노드 값이 y-이라는 답을 내었을 때 해당 y가 나와야 하는 true y 값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MSE 같은 로스 펑션을 통해 계산해서 손실함수 L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업데이트하길 바라는 특정 가중치 W에 대해서 미분하면 로스 값을 줄이기 위해서 이 특정 가중치 값이 증가돼야 될지 감소돼야 될지 보여주는 기울기 값, 그레디언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그레디언트 값을 옵티마이저에 넣으면 이 학습률에 따라서 가중치를 얼마나 변화시켜야 할지 계산되며 이 과정을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손실함수 L을 미분하는 과정에서 L 안에 있는 이 예측값 y-은 사실 이전 노드의 활성화함수 fz를 거쳐서 나온 결과입니다. ANN이면 보통 왼쪽처럼 이런 시그모이드나 렐로 같은 활성함수를 통과하게 될 텐데 아무튼 이 손실함수 L은 합성함수고 합성함수에 미분해선 이 함수 안에 있는 이 함수까지 모두 미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손실함수 로스 펑션, 손실함수 L 안에 있는 활성화 함수인 액티베이션 펑션까지도 미분 가능해야만 그레디언트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SNN을 보면 최종 출력단에서 출력값이 0 또는 1인 스파이크 형태의 스텝 펑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텝 펑션의 미분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백프로파게이션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해서 최종 노드의 출력값이 실수 하나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또한 디스크리트한 수열로 나오기에 기존의 로스 펑션도 이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답 스파이크 트레인과 실제 트루 스파이크 트레인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존과 다른 새로운 로스 펑션도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무엇을 가중치라고 정해야 할지도 애매합니다. 또 기존의 가중치는 이전 노드의 출력과 연결되는 W라는 실수값으로서 연결 강도를 직접 의미할 수 있지만 SNN은 이제 이런 스파이크들의 행렬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앞선 노드와 뒤에 노드 간의 이 연결 강도를 무엇으로 정의해야 할지가 좀 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SNN은 스파이크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에
미분 불가능한 요 논 디퍼런셔빌리티의 문제가 있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학습 자체가 어려우며 어떤 새로운 학습 방식과 새로운 가중치 업데이트 방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학습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SNN의 기본 단위인 LIF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LIF는 총 2개의 파트로 나뉘어서 모델링 될 수 있습니다. 좌측의 그림과 같이 빨간색 박스의 RC 회로 전압 응답에 대해서, 그리고 이 RC 회로에서 이 C의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값에 대해서 인계값을 초과할 때 스파이크를 발생하도록 하는 이 코딩 부분, 빨간색과 파란색 이 2개의 부분으로 모델링 될 수 있으며, 이 빨간색 부분을 수식으로 풀면 아래 식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회로의 전류 I 값에 대해서 키르교프 법칙으로 기술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세포막 전위, 즉 캐패시터에 누적되고 있는 전압 Vm은 UT 함수로 놓습니다. 스파이크를 방출하고 나서 이제 원래대로 전압이 돌아갔을 때 남아있는 기본 전압인 이 VR은 U 리셋으로 설정합니다. 이후에 DT분의 DU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 아래와 같이, 그래서 이 노드 값이, 이 U 값이 얼마만큼 변해야 하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이 식은 이제 요 오른쪽 빨간색 식과 연결되는데, 이 식은 RC 회로에서 추출한 식이 아니라 이제 실제 논문에서 모델 임플리멘테이션에 사용된 SNN의 수식이고, 앞서 RC 회로에서 뽑아낸 전압응답과 완벽히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앞에 타우라는 상수가 곱해지는데, 이 타우는 뉴런의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막시간 상수이며, 이 타우가 클수록 LIF가 느리게 반응하고 타우가 작을수록 LIF가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때 이 왼쪽 식은 VT에 대해서 미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미분 가능한 연속적이라고 가정한 식이고, 실제로는 이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VT 빼기 VT-1 형식으로 기술되게 됩니다. 이때 이 VT는 현재 요 노드의 값, 즉 막전위 값이며, V리셋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스파이크를 방출하고 난 후에 돌아갈 기본 전압값입니다. 그리고 ZT는 이전 뉴런에서, 이전 노드에서 들어온 입력값입니다. 정리해보면 요 IS로 이전 뉴런의 전류 입력값이 들어오고, 이것을 캐패시터가 저장해서 누적 전압으로 변환하며, 이 전압값이 일정한 스레시홀드를 넘었을 때 스파이크를 발생시키는 코딩을 더해줘서 뉴런을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파란색 박스는 인계값 넘으면 스파이크 발생시키는 코딩을 조건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이 함수 HT는 이전 노드에 의해서 충전된 현재 노드가 가지고 있는 요 최종 막전위 값이며, OT는 막전위 값이 V 스레시홀드 값보다 크면 1을 출력해주는 스텝 펑션입니다. VT는 OT의 작동 이후에 따라오며, 스파이크를 방출했으면 V 리셋 전압으로 돌아가고, 스파이크를 방출하지 않았으면 원래 HT 값을 유지하는 함수입니다. LIF와 SNN에 사용될 새로운 가중치와 학습 방법론들은 모두 여기 있는 이 LIF의 수식을 기반으로 이곳에 언급된 변수들을 조작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SNN을 학습시키는, 즉 SNN에서 뉴런과 뉴런,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 강도인 시냅틱 웨이트를 정의하고 학습시키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컴퓨테이셔널한 접근 방법입니다. 먼저 전자를 보면 실제 뉴런의 작동을 분석한 이론들로 가중치와 학습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 접근은 함께 발화하면 함께 묶인다는 헤베 법칙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헤베 법칙은 이후에 제안된 BCM 티오리를 통해서 완성이 돼서 LTP와 LTD 개념이 정립이 되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함께 발화하면 LTP, 즉 함께 발화하면 연결 강도가 올라가고, 함께 발화하지 않으면 LTD로 연결 강도가 감소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때 자주 발화되는 파이어링 레이트가 높은 뉴런일수록 LTP가 적용될 때 너무 높게 치솟지 않도록 레귤라이제이션이 적용이 되고, 파이어링 레이트가 낮은 뉴런 시냅스일수록 LTD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BCM 이론은 장기적인 파이어링 레이트 관점에서만 설명하고, 아주 짧은 시간 단위에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STDP 이론이 제안되었는데, STDP 이론은 연속한 두 뉴런 사이의 스파이크 타이밍을 기반으로 LTP와 LTD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앞선 뉴런인 프리뉴런의 발화 이후 뒤쪽 뉴런인 포스트 뉴런이 발화한다면 이것은 두 스파이크 간의 인과적인 연관성이 뚜렷하다는 의미이므로 두 연결성을 강화시키는 LTP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포스트 뉴런, 뒤에 뉴런이 앞에 뉴런보다 먼저 발화하면 이거는 앞에 뉴런의 발화가 뒤에 뉴런의 발화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뜻이므로 억제성 LTD가 발생하게 됩니다. SNN은 이 STDP를 수식화해서 학습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수식으로 따지면 아래와 같이 표현됩니다. 우측의 STDP 그래프에서 커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앞뒤 뉴런의 스파이크 타이밍이 근접할수록 지수적으로 더 큰 가중치의 변화량이 부여됩니다. 이 가중치는 이 아래 LIF 수식에서 이전 뉴런으로부터 오는 값이었던 ZT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중치 형식으로 곱해지게 됩니다. 이 방법은 별도의 로스 펑션이나 그레디언트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번 LIF에서 이제 값들이 노드를 통과할 때마다 이 앞에 LIF랑 이원 LIF랑 그 사이의 간격을 계산을 해서 미리 정의된 이 STDP 커브를 따라서 이 웨이트 값을 수정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컴퓨테이셔널한 접근 방법으로 이 방법의 가장 큰 목적은 기존의 ANN과 동일하게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SNN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을 따지면 엄청 간단한데 활성화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게 문제니까 그냥 활성화 함수가 스텝 펑션이 아니라 시그모이드나 가우시안 함수 같은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치고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미분 가능 함수로 대체를 해서 그냥 역전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대리기울기 서로게이트 그레디언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리기울기 방법을 통해서 역전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면 ANN에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다양한 학습 방법들을 대부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강화 학습도 가능하고 심지어 어떤 트랜스포머와 SNN을 결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런 방면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이고 너무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이번 논문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PLIF 방법만 설명하겠습니다. PLIF는 앞서 이제 LIF 수식에서 막시간 상수였던 요 타우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LIF 수식을 보면 이렇게 타우가 만약에 크면 뉴런이 둔감하게 느리게 반응하고 타우가 작으면 뉴런이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반응 속도인 타우가 어떤 지수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고 시그모이드 함수 1-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형식으로 1-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 형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이 알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STDP는 이 앞쪽에서 오는 뉴런들의 출력값 여기에 가중치를 곱하는 이제 요 값들을 앞에서 오는 요 값을 변화시켜주는 가중치 적용 방법이라면 PLIF는 이 뉴런 자체가 앞에 자극들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나 이 뉴런의 반응 속도를 가중치로 생각하고 업데이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선 컴퓨테이셔널 어프로치에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역전파를 사용하려면 예측된 최종 출력값이 트루값과 얼마나 다른지 정량화하기 위한 로스 펑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두 스파이크 트레인을 서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사용됩니다. 먼저 스파이크 베이스드 로스 펑션은 개별 스파이크의 타이밍을 비교하는 스파이크 타이밍 로스 그리고 스파이크 행렬을 지수적으로 필터링해서 두 행렬이 얼마나 비슷한가 비교하는 반로섬 함수 등이 존재합니다. 파이어링 레이트 베이스 로스 펑션은 앞에서 언급드린 그 파이어링 레이트 발화율을 기반으로 계산해서 작동합니다. 최종 노드에서 출력된 스파이크 트레인이 단위 시간당 몇 번 발화했는지를 계산해서 파이어링 레이트 F로 정량화를 하고 예측된 스파이크 트레인의 발화율 값과 실제 트루 스파이크 트레인의 발화율을 이제 빼서 MSE 등을 통해서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떤 연속된 데이터를 LIF에 넣어주기 위해서 스파이크 트레인으로 변환하는 스파이크 인코딩 관련된 방법들입니다. 크게 템포럴 베이스와 레이트 베이스 방법이 있고 템포럴 베이스는 신호가 강할수록 첫 스파이크 타이밍이 빨라지는 TTFS 방법과 입력 신호를 주기적 위상에 따라서 스파이크 타이밍으로 변환하는 페이지 인코딩이 존재합니다.
레이트 베이스 인코딩에는 신호가 강할수록 스파이크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도록 인코딩하는 포화송 레이트 코딩과 신호가 강할수록 스파이크의 빈도가 올라가도록 코딩하는 프리퀀시 베이스드 레이트 인코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크 인코딩 방식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닌데 이번 논문에서도 별도의 스파이크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데이터든 그 내부의 시간축 t 차원의 그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라면 그냥 LIF 요 노드 자체에 데이터를 순서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LIF가 일종의 스파이크 인코딩 장치 모듈처럼 작동을 해서 입력 데이터를 스파이크 트레인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입력값이 이제 변동이 큰 실수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를 넘어야 스파이크를 발생시킬 건가 하는 이 V 스레시홀드에 대한 임계전압 V 스레시홀드를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이외에 학습을 위해서 학습률을 조정하는 옵티마이저는 SGD나 아담 같은 널리 알려진 옵티마이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단락에선 EEG와 EEG를 활용한 인간의 인지상태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더 정확한 감지 능력을 위해서 2세대 네트워크인 ANN과 3세대 네트워크인 SNN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지-인식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선 ANN이 EEG 데이터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시공간 관련 도메인 인식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고 다음 단락에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한되는 SNN의 기본적인 원리와 앞에서 봤던 LIF 그리고 PLIF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후엔 SNN을 활용한 EEG 데이터 분석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긴 하지만 EEG의 개인차와 공간 및 주파수 스펙트럼의 세부 특징을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일반화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선 EEG SNN이라고 명명한 SNN 모델 아키텍처를 제안하는데 먼저 EEG 데이터를 SST 기반의 4차원 데이터로 SNN 모델에 직접 입력하게 되며 이때 별도의 스파이크 인코딩 없이 LIF가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4차원으로 변환된 데이터를 직접 스파이크 트레인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PLIF를 통해서 뉴런별 학습을 진행하고 이때 임계전압 V 스레시홀드를 적응형으로 업데이트하는 어댑티브 스레시홀딩 방법을 함께 적용합니다. 입력 샘플별로 임계전압 V 스레시홀딩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험자별로 EEG 데이터에 편차가 있더라도 다양한 앰플리튜드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일반화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SNN 레이어 중간중간에 CNN 레이어를 두게 되는데 이때 딜레이셔널 컨볼루션을 번갈아서 적용해서 공간축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극 위치 차원에 대한 특징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된 인지 관련 데이터셋은 총 3가지로 SAD, FAD, ADMH 데이터셋입니다.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공통사항으로 FFT 적용 후에 주파수 대역별로 차등 엔트로피, D 피처만 추출해서 사용하였으며 이때 오버래핑 없는 1초 간격의 슬라이딩 윈도우로 잘라서 추출되었습니다. SAD 데이터셋은 1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3가지 감정 범주에 대한 비디오 클립 시청을 하며 EEG를 측정한 데이터셋이고 62개 채널 1000Hz로 샘플링 되었습니다. 전처리는 200Hz 다운샘플링과 0에서 75 밴드 패스 그리고 DE 피처는 5개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추출됩니다. FAAD는 1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운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로와 각성 2가지 인지 상태에 대해서 측정된 EEG 데이터셋이고 61개 채널 200Hz로 샘플링 되었습니다. 전처리는 1에서 50Hz 밴드패스와 ICA가 적용되었고 역시 5개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DE가 추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DMH는 서로 다른 인지 장애 정도를 가진 이렇게 AD 하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MCI 경도 인지 장애 그리고 AGC 대조군까지 각각 10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3가지 범주의 그림 자극을 보여주면서 EEG 신호를 기록합니다. 32개 채널에 대해서 250Hz로 샘플링 되었고 0.5에서 30 밴드 패스와 ICA가 적용되었으며 좀 특이하게 4개의 주파수 밴드로 DE가 추출되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밴드 패스 범위나 주파수 대역은 선행 연구를 참고해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요 채널 개수나 아니면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요 채널 개수랑 요 주파수 밴드 대역 개수인데 이제 요 값들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모델 구조에서 인풋 데이터의 쉐이프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SST 기반 4D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먼저 각 정극의 위치를 2D 평면으로 바꿔서 투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예시는 SED 데이터셋에 대한 변환인데 보면은 이 평면이 이제 가로로 9칸, 세로로 8칸, 총 72칸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SED 데이터셋은 총 62개의 채널로 측정되었으며 이 72칸의 공간, 이 공간 안에 62개의 정극을 위치에 따라서 서로 연관된 위치에 따라서 알맞게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줍니다. 이것을 5개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밴드별로 계산해서 겹치면 가로 세로는 이제 H 곱하기 W 그리고 세로는 주파수 F 값이 이제 3차원으로 연결된 이런 3차원 데이터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가로 9칸, 세로 8칸, 주파수 5개 대역이니까 이때 H 곱하기 W 곱하기 F는 8 곱하기 9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겹치지 않게 1초 단위로 세그먼트를 나누었으니까 이런 3차원 데이터가 매 1초마다 하나씩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3차원 데이터가 시간 순서대로 1초마다 여러 개 계속 존재하므로 이것은 이제 4차원 데이터라고 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HWFT 이 차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데이터셋별로 총 몇 초를 데이터로 사용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SNN에 이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갈 때는 이 3차원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가며 이 3차원 데이터가 시간 순서대로 맨 처음 1초 그리고 그 다음 1초 3차원 맨 처음 1초 데이터 그 다음 1초 데이터 또 그 다음 1초 데이터 이렇게 하나씩 스파이크 트레인이 들어가듯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데이터는 타임스텝 t개만큼 뭉쳐서 하나의 샘플이라는 단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타임스텝은 앞서 이제 3차원 데이터를 시간 순대로 하나씩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연속해서 넣을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하며 타임스텝이 만약에 6이다 그러면 6초 분량 즉 6개 데이터를 모두의 순서대로 넣으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6개가 다 들어가면 6개가 다 빠져나오면 이제 SNN에 있는 이 뉴런 값들을 초기화합니다. 이후에 다시 6초 분량의 데이터를 넣어서 업데이트하고 초기화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누적되는 이 계산을 통해서 계속 이전 입력값에 영향을 받는 SNN의 특성상 이 누적되는 노드 값들을 언제 초기화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이 타임스텝 t로 이것을 결정했고 이 타임스텝 t에 따라서 성능 테스트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데이터는 인풋으로 들어가면 먼저 일반적인 요 3 곱하기 3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나게 되고 이때 요 컨볼루션 레이어는 요 H 곱하기 W 차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정극의 위치를 매핑한 요 공간적 정보에 대해서 컨볼루션 하게 됩니다. 즉 요 채널 간의 관계, 채널 간의 공간적인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거고 일반 컨볼루션 한번 지나면 이제 SNN에 들어가서 SNN을 한번 학습해 주게 되고 그 이후에 요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에 들어갑니다.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에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듯이 중간중간에 한 칸씩 사이 간격이 있는 좀 더 넓은 범위를 컨볼루션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컨볼루션이고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통해서 좀 더 전역적인, 좀 더 넓은 공간 차원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후에 또 SNN을 통해서 학습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노멀 컨볼루션 SNN, 딜레이티드 컨볼루션 SNN 요거를 이제 총 2번 반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NN 기반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들어가서 최종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최종 출력은 C 곱하기 T의 스파이크 트레인 출력이며 이때 이 C는 이제 분류할 클래스 수,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앞서 뭐 감정 상태에 대해서 측정한 데이터셋이 있었는데 뭐 감정 상태 3가지니까 그럼 이제 C는 3이 되겠고 그 다음 T는 타임 스텝 이제 요 6개씩 분석을 했으니까 타임 스텝 T가 이제 들어가서 C 곱하기 T의 아웃풋 쉐이프를 갖게 됩니다. 요 스파이크 트레인, 요 C 곱하기 T의 요 스파이크 트레인의 발사율을 계산해서 파이어링 레이트를 계산해서 MSE 기반의 역전파를 써서 PLIF와 PLIF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모든 요 스파이킹 뉴런 SNN 레이어는 임계값을 가지고 있는데 임계값 누적된 요 VT 값이 임계값을 V 스레시홀드를 넘어야 이제 스파이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타임 스텝마다 요 예를 들어서 타임 스텝이 6이면 6개가 한 샘플이니까 한 샘플마다 요 스파이킹 SNL 레이어의 모든 LIF 출력값 이 ZN을 싹 다 모아서 평균을 계산해서 V 스레시홀드 값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각 하나
SNL 레이어 하나마다 계산된 적용 임계값이 적용이 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올려주게 됩니다. 다음은 스트럭처 디테일이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셋마다 채널 수와 주파수 대역수에 따라서 인풋 쉐이프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SAED와 FAAD 데이터셋은 62개, 61개 채널로 측정됐으니 이 채널들을 공간상에 매핑하기 위해서 8 곱하기 9, 최소 72칸의 공간이 필요하고 또 5개 주파수 밴드 대역에 대해서 측정됐으니까 주파수 대역은 5, 그래서 5 곱하기 8 곱하기 9 쉐이프 형태로 이제 인풋이 들어가게 되고 ADMH는 32개 채널이니까 7 곱하기 5, 35칸의 공간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4개 주파수 대역이니까 4 곱하기 7 곱하기 5의 인풋 쉐이프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먼저 인터서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이며 트레이닝과 테스트 80대 20 비율 그리고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적용되었고 SAED의 경우 3가지 감정을 분류하는 문제, 또 FAAD는 피로와 각성 2가지를 이진 분류하는 문제, 그리고 ADMH는 3가지 인지장애 정도를 구분하는 문제를 수행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가져온 선행명과의 모델들은 이 표와 같으며 기본이 되는 이 컨브넷은 비교를 위해서 3층만 쌓은 얕은 컨볼루션 네트워크입니다. 요 알렉스넷이나 이지넷은 아실 것 같고 FC 트랜스넷은 이건 이제 CNN과 트랜스포머의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SNN LIF는 컨브넷 아키텍처에서 노드만 퍼셉트론이 아니라 LIF로 바꾼 SNN입니다. SNN PLIF는 똑같이 컨볼루션 구조랑 똑같은데 노드만 LIF로 바꾸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PLIF처럼 학습 가능하도록 파라미터를 적용해준 모델입니다. 표에서 요 여러 가지 성능 지표들이 보이는데 리콜 값은 재현율 값이고 요 PRE 프리 값은 프리시전 정밀도 값입니다. 이렇게 세로줄별로 보면 되는데 세로줄별로 볼드 처리된 숫자가 이제 1위한 모델, 밑줄 처리한 건 2번째로 높은 모델입니다. 이지넷은 요 3가지 데이터셋 모두에서 이렇게 84%, 99%, 97.53% 뭐 이렇게 최고의 성능, 최고의 어큐러시를 보여주었고 다른 여러 가지 평가 지표에서도 대체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혼동 행렬과 함께 앞의 결과를 바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특히 이 아래 표를 보시면 어큐레시 값의 편차가 함께 나와 있는데 EEG SNS의 편차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좀 적고 안정적으로 결과를 뽑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로스 서브젝트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며 리브 원 서브젝트 아웃 LOSO 교차 검증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분류 문제에 대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역시 제한된 EEG SNS이 가장 높은 어큐레시를 보이며 대부분의 성능 지표에서도 제일 높은 성능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혼동 행렬과 바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아래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표준 편차가 여전히 제일 낮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한된 구조별로 하나씩 빼가면서 정확도를 보는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이때 이 SD 컨볼루션은 아키텍처에서 일반 컨볼루션과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을 번갈아서 적용했던 그 방법을 말하고 어댑티브 V 스레시홀드는 적응형 임계값 계산 방법을 말합니다. PLIF는 SD 컨볼루션과 어댑티브 스레시홀딩이 모두 없는 표준 모델로서 비교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결과만 보면 이제 요 SD 컨볼루션과 어댑티브 스레시홀딩이 모두 적용이 돼야 어큐레시가 가장 높게 나오며 이것은 이제 인터 서브젝트와 크로스 서브젝트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 번에 몇 초씩 끊어서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타임스텝 T값에 따라서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타임스텝이 T6까지만 가도 최고 성능 가까이 도달하는 모습이며 일부 몇몇 조건에서는 타임스텝이 6보다 커질수록 성능이 조금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제한된 EEG SNS는 타임스텝 T값이 6일 때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새로운 EEG 기반 인지인식 모델인 EEG SNS이 제안되었으며 하이브리드 레이어 구조 기반의 SNN이 적용되었습니다. 4D EEG 레프레젠테이션과 딜레이티드 컨볼루션, 어댑티브 스레시홀딩을 적용해서 인터 서브젝트와 크로스 서브젝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퓨처워크로는 특정 EEG 주파수 대역에 대한 어댑티브 스레시홀딩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인지인식 외에도 다양한 태스크에서 모델 적응성과 경고성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은 25년 7월에 게재가
출판이 예정돼 있는 최신 논문인데 본문에 지금까지 연구됐던 SNN 아키텍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술 흐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더 흥미롭게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